능력이 중요하다. 도덕주의에 갇히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능력 쪽에서는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모든 조사에서. 자, 졌잖아요. 왜 졌겠어요? 도덕성 때문에 졌어. 본인들은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거는 디폴트 값이고 능력까지 갖췄으니까 더 이상 컴플렉스를 느끼지 못한다. 이랬겠지만 도덕성 때문에 진 거예요. 근데 자, 지금 결과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때 이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자체 실시한 조사예요.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 의원들도 좀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SBS가 단독 입수를 해서 일단 보도를 먼저 때렸어요. 다음 화면이죠. 네, 누가 더 도덕적인가? 민주당 여론조사 결과 입수. 자, 일단 조사 개요는 다음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죠? 야, 이거 라디오 할 때보다 이 동영상 할 때가 좋아요. 한번 띄우면 끝이거든. 네. 자, 넘기겠습니다. 민주당 이미지 조사. 누가 더 도덕적인가? 이게 일반 국민, 민주당원, 민주당 국회의원 이렇게 다 실시를 했고 일반 국민을 1000명을 조사했어요. 일반 국민 1000명, 그다음 민주당원, 권리당원을 1000명 추출해서 조사를 했고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수조사를 한 거죠. 이거 보세요. 일반 국민 21.3%만 민주당이 낫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낫다 37.6%, 별 차이 없다 41.1%. 네, 저는 어디겠습니까? 하얀색이죠. 자, 별 차이 없다가 1위. 네? 자, 그러니까 맨날 일찍 이찍이니 뭐니 싸워봐야 제 1당은 어디다? 둘 다 편 안 드는 사람들이 제 1당입니다. 자, 근데 자, 요 조사 방식이 민주당을 똑 띄워놓고 얘들 도덕적입니까? 라고 묻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똑 띄워놓고 얘들 도덕적입니까? 라고 묻고 이런 식으로 묻지 않았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도덕적이냐라고 물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 왜 치명타를 입었냐면 자, 민주당이 더 낫다고 대답한 21.3%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그냥 객관적으로 네 기준에 맞냐라고 했을 때 내 기준에 안 맞는데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섞었는데도 20% 살짝 넘었어. 이게 편차가 얼마예요? 21.3 대 37.6이면 1.5배 이상이라고. 꽤 굉장히 큰 격차예요, 이거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민주당 지지층을 다 대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제도 여기서 발생했다고 봐요. 야, 민주당은 콘크리트 40%고요. 저기는 대가리 깨진 놈들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민주당이 21.3밖에 안 나왔을까요? 자, 민주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21.3보다는 훨씬 많이 나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30은 넘게 나오는 결과들이 많죠. 한국갤럽에도 지난주에 한 30 얼마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층도 민주당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고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다 같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이 조사에서. 근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거꾸로야. 국민의힘은 자 37.6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살짝 높은 편이거나 비슷한 편이에요. 37.6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 국민의힘이 더 도덕적으로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민주당 지지층의 비판적 지지층이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대깨라고 보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또 37.6% 중에서 야, 씨, 그래도 민주당보다 더 나은 거지.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라는 사람들도 37.6%에 섞여 있는 거죠.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더더군다나 이 조사에서 드러나는 거는 막 그 한 당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막 무조건 지지하는 거 아니다. 뭐든지 얘네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되게 특이하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43%가 별 차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10.6%가 국민의힘이 낫다. 야, 여기 큰일 났다. 이 사람들 이제 수박 격파당하겠다 이거.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지금 스스로 좀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성토할 것은 사실 방송국에 가봐도 대기실 소신파들이 많아요. 대기실에서는 소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온에어 켜지고 카메라 앞에 서면 소신 있게 얘기 못합니다. 뭐 공천 받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있어요. 속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게 뭐 하냐고.
속만 생각 이렇게 하면 뭐 하냐고요. 들이받고 싸워야지. 민주당원 또 25.3% 별 차이 없다. 8.5%는 국민의힘이 낫다. 이 사람들 뭐 합니까? 좀 싸워야지.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못하고 있거나 또이또이한 수준이라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싸우니까 이 지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도덕성이.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20, 30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자, 40대, 50대에서는 이렇게 자라나면서 국민의힘이 기득권 세력이네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거기에 이제 도전하는 세력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자,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민주당도 대통령을 지금 그쪽 계열로 치면 3명이 나왔고 총선에서 압승을 한 적도 있잖아요. 선거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까지 연승을 바바바바바박 한 적이 있는 게 멀지 않은 과거였다고. 근데 그 상태에서 성장한 사람들 20, 30대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좋게 쳐줘도 국민의힘하고 비슷한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조국 사태 때부터 이런 생각해보면 알죠. 자, 근데 이게 지난 대선 때도 이미 드러났던 게 그러면 이게 김남국 돈봉투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 저는 21.3까지 내려간 거를 김남국 돈봉투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지난 대선 때 실시된 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윤석열의 국정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12월 29일, 12월 30일 그러니까 2021년입니다. 2022년 대선을 한 3개월 정도 앞두고 실시가 된 건데 자, 이걸 보면 자, 이게 마치 2007년 대통령 선거가 뒤집어진 듯한 느낌? 그때는 국정 운영 능력은 이명박, 근데 도덕성은 그래도 정동영,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선거였었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근데 거꾸로 됐어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이 국정 능력 충분하다가 50.3%까지 올라갔어요. 자, 아까 내가 얘기했죠. 국민의힘 지지 쪽에 가까운 사람이 이재명 찍은 사람들이 있다고. 여기 이거지. 국정 운영 이거지. 응? 이걸 보고 넘어간 거겠죠. 근데 도덕성 봐봐요. 밑에. 이재명 27.9, 윤석열 37.1이에요. 자, 아까 전에 표를 보면 국민의힘이 낮다 37.6 나왔죠. 비슷해요. 윤석열 도덕성하고 37.1 이게 비슷하죠. 근데 이재명 27.9. 자, 아까는 21.3이었어요. 그러면 뭐라면 27.9에서 21.3으로 떨어진 거는 대선 이후에 돈봉투 김남국 포함해서 그만큼 더 떨어진 건 있겠죠. 근데 27로 이미 떨어져 있었다고 이때 28, 27 수준으로. 이미 대통령 선거 때 뭐야 이 방송 들어보니 스무는 뭐죠? 좌파군. 오늘인가요? 어젠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일의 숄츠 총리하고 그 한독 정상회담 했던데 답변 마십시오. 숄츠 좌파입니다. 답변 왜 해? 숄츠 좌파인데. 뭐 해외 좌익이랑 한국 좌익이랑 차별하냐? 사회당 지지. 나 사회당 지지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네. 사회당 지지는 어디서 난 거요? 사회당을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대차게 깐 적은 많지만 사회당이 지금 기본소득당 돼 있는 거잖아요. 일부는 노동당으로 들어갔고 뭐 좀 알고 얘기해서 알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미 지난 대선 때 떨어져 있는 거를 해외 좌파랑 국내 좌파랑은 다르죠. 해외 좌파가 더 좌파적입니다. 독일 3인당 몰라? 지금?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우익인 것 같은데 핵발전소 폐기한 것도 그쪽 계획이요. 해외 우파가 우리나라 와도 좌파 취급받습니다. 메르켈이 우리나라 오면 좌파요. 제가 지난번에 그 개혁신당 얘기했는데 김수민이 추구하는 건 좌파신당이라고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네가 보기엔 다 좌파로 보이겠지. 저 오른쪽에서 다 좌파지. 예? 근데 저는 지금 세계사적으로 좌랑 우랑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찌그리한 우파와 찌그리한 좌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굳이 뭐 좌우 얘기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 핵발전소 포기해서 전기료 폭등. 그렇게 많이 폭등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지적을 하자면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랑 서로 전기를 주고받는 사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힘입은 게 있죠. 자, 그 핵사이다면 친핵인가 내가? 자, 이렇게 민주당의 그 도덕성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이미 좀 낮게 깔아져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양이원영 의원처럼 도덕이 뭐 밥 먹여주냐, 도덕이 밥 먹여주냐는 옛날에 그 박정희 전두환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좀 혐오스러운 게 옛날에 지들이 욕했던 어른들이 하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욕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2030 세대한테. 응? 그러니까 도덕성 조사에서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도 50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꽤 있죠. 근데 50대 같은 경우는 살아봤잖아. 살아보면 뭘 느낍니까? 그놈이 그놈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 50대도 민주당 지지해도 열과 성을 다해서 지지하지 않는다고. 예? 그러면 이제 정치라는 게 도덕성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도덕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은 다른 겁니다. 도덕적으로 남들을 납득시켜야 뭘 정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이 왜 안 통해? 그거 뭐 뭘 한 게 없거든 그 전에. 야, 저쪽에서 그래도 도덕적인 정부인데 좀 하는 거 따라가자. 이렇게 여론이 조성이 안 되니까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정당성이라는 건 정치의 기본인데 민주당의 그 근본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무슨 그럼 자기네들은 뭐 그 아까 양이원영 의원이 뭐라고 했지? 능력이 중요하다. 능력은 좋은가? 민주주의 현대 정치에서는 도덕이 능력이에요. 도덕 없으면 무능한 거예요. 도덕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도덕이 없으면 무능한 거라고.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당 이름은 민주 써 있고 참 양이원영이라는 사람은 이 환경단체 출신인데 사실 제가 그쪽을 어느 정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녹색당에 있었고 탈당한 지는 꽤 됐지만 그때도 평가가 안 좋았어요. 네,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양이원영 그때도 평가가 안 좋았습니다. 네. 이 얘기도 한번 나중에 해줘야겠다. 귀를 가렵게 만들어줘야겠네. 응? 자, 근데 그때도 정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막 들떠 있다는 느낌을 환경운동 내부에서도 많이 받았는데 정치권 가면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혁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지금 부조리한 거를 같이 거기다 떠받치고 자빠져 있어요. 진짜 양이원영은 잘 갔어. 환경운동을 잘 떠난 것 같아요. 성 2개 쓰는 사람은 일단 거릅니다. 저는 저런 식으로 거르는 사람을 거릅니다. 뭐 성을 2개 쓰든 1개 쓰든 뭔 상관이요.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데서 무슨 그리고 얼마나 잘 모르면은 2개 쓰는 사람이 다 나쁜 놈들이었나 보지. 그럼 많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많이 몰라서. 예? 관상은 과학이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 예? 생긴 것 같고 뭘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짓거리는 내용만으로도 까기가 너무 충분합니다. 자, 민주당은 진짜 한심한 현실이에요. 이제 더 이상 뭐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우리가 쟤들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까불다가 이 꼴이 된 거예요. 누구라도 이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풍신수길은 좀 그래. 네. 성은 2개 써야 해. 한국은 동명이인이 너무 많다. 네. 저도 20대 초반에 성 2개를 써볼까 고민하다가 안 쓴 이유가 그냥 이건 뭐 저는 쓰는 사람들한테 유감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성을 써도 그거는 그 어머니 성이라고 칩시다. 그럼 어머니 성이면 외할아버지 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계잖아. 성이라는 것 자체가 부계잖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뭐 그러면 뭐 2개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신씨거든요. 그래서 김신수민으로 쓰면 풍신수기라고 비슷하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어떤 분은 성을 날리고 이름만 쓰는 분도 있고 닉네임도 쓰잖아.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디 모임에 가면 무슨 님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안 썼는데 써도 상관없고 뭐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아예 개명을 했죠. 그죠? 아예 개명을 했어요. 양이로 이렇게 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그 참견을 안 하겠는데, 자, 근데 그 2개 성 쓰는 게 결국에 그 성평등 취지잖아요. 근데 그 양이원영 의원은 민주당 내에 성평등이 파괴되는 사건 때문에 뭘 했죠? 이렇게 묻는 게 낫지. 성 2개 쓴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성만 2개 쓰면 다야? 이러면은 이게 차라리 낫죠.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큰일이야. 정치권이 김수미 씨 술 마시고 세상 한탄하는 술꾼처럼 방송하게 만들고 있어. 술 안 마셔도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사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조국 때 윤석열로 조사하면 45대 45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사해서 조국이 45가 나온다면 윤석열이 문제인 거겠죠. 조국은 이미 평가가 작살이 났어요. 자, 지난 조사인데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할게요. 이게 시사인에서 한국리서치의뢰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시사인이 이걸로 기사를 똑바로 안 썼어요. 이 보면은 1번이거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슈에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쭉 실시를 했는데 1번이야. 조국 장관 임명이. 자, 이 결과를 보면 이게 2020년 4월 18일 19일,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이 대압승한 총선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여기 보면 조국 장관 임명 잘했다가 25.4%밖에 안 나와요. 잘못했다 64.3%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반 정도가 나뉘어요. 조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국이 45가 뭔 45예요. 조국은 25짜리예요. 25. 예. 조국이 나오면 25짜리 25. 25로 어디 국회의원이 출마가 됩니까? 당선 안 됩니다. 25면. 그 25도 이거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0년이. 조국 재판하기 전이에요. 법정에서 정경심 위조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2020년 7월 정도부터거든요. 그 전이야. 그 전인데도 25예요. 예, 이러니까 뭘 그거 했겠어요. 자, 근데 참 민주당은 운 좋은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짓 쇼를 다 해놓고도 그래도 지난 대선 때 48% 가까이 지지를 받았잖아요. 응? 근데 살려줬으면 똑바로 해야지. 이 지경이 됩니까? 어떻게? 조국 나중에 유튜버나 하겠죠. 일단 그 감옥은 갔다 오셔야 됩니다. 감옥은 갔다 와야 유튜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에 관련된 여론조사도 실시가 됐어요. 근데 가짜 뉴스에 누가 잘 넘어가고 누가 잘 안 넘어가느냐? 사람이 똑똑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이 날 때부터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예요. 필요에 의해서. 가짜 뉴스를 믿고 안 믿고는 필요에 의해서거든요. 자, 일단 뭐 지난주에 또 재미난 소식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디서 수박을 먹었습니다. 수박을 먹었더니 이재명 대표님이 시그널 보내셨다. 시그널이다. 수박 씹어 먹자. 강성 지지자들이 막 제명이네 말 이런데 글을 막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정우는 이게 영화가 황해였죠. 황해에서 김 씹어 먹잖아요. 김윤석을 씹어 먹겠다는 시그널이었는가. 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수박이 하나 보고 막 신경 곤두서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이 강성 지지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정당 지지층들이 가짜 뉴스를 얼마나 믿느냐, 여기에 대한 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요 조사는 내가 개요를 안 갖고 온 것 같네. 일단은 개요를 빨리 찾아보자. 자, 개요는 STI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죠. 여기서 지난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부터 69세까지, 그러니까 미디어 사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노년층을 뺐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69세까지 1,0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고, 그 왜 3월에 실시한 게 이제 조사됐느냐? 이제 결과가 발표 났느냐? 이번 그냥 지난주에 발표가 됐대요. 이게 좀 심층 조사라 가지고 즉각 막 발표하는 조사가 아니었는데 지난주에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네 가지의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합쳐 가지고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응답자들한테.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시죠? 네 가지는. 자, 네 가지인데 나는 이거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 게 4번 보시죠. 보수 성향 가짜 뉴스에 문재인 정부는 비밀리에 6억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을 하였다.
이거는 믿기 어렵잖아. 그냥 봐도. 예, 이랬으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검찰 수사하고 난리 났지. 근데 진보 성향 가짜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다. 이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건 약간 아리까리해. 약간 퀴즈 성격 같아. 그래서 이건 문항을 잘 짠 것인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지난번에 조선일보도 왜 가짜뉴스로 조사했잖아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진짜다.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제 이재명 소년원 의혹은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근데 청담동 술자리에 비해 이재명 소년원 의혹은 어차피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금방 사그라들었던 이슈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강성 지지층이 봐도 그럴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클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조사를 통해서 뭘 가려냈냐면 응답자들이 사실이다 5점, 사실 아니다 1점, 1점에서 5점 사이의 척도를 가지고 찍도록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편한테 유리한 가짜 뉴스는 4.5점을 주고 저쪽 편한테 유리한 진짜 뉴스는 1.2점을 준 사람들을 확증 편향층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확증 편향층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아태 쌍방울 관련 대북 송금은 자금 수사 중이잖아요. 그거하고 이게 문재인 정부 육아하고 같냐고. 아니잖아. 자, 근데 보시죠.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살펴보아하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확증 편향층으로 분류된 사람이 18.0%였고 민주당 지지층이 36.5%였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층의 확증 편향층 더 많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조금 문항의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편차가 크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덕성 조사하고 연결을 해보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전략적이고 비판적인 지지층도 꽤 있고 그다음에 그 완전 확증 편향에 젖은 극성 지지층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좀 양극화된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지지층이 양극화된 것 같아. 그러니까 지지층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좀 양극화됐다. 그래서 영혼 없이 민주당 찍는 사람과 민주당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국민의힘은 정책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뭐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 또 독주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편에는 고정 극성 열성 지지층이 강성 지지층이 있는 건데 이쪽 두 부류 사이는 조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호남에는 그나마 있지. 거기는 워낙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도 우직은 뚝딱 부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민주당을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여러 만나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좀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아. 민주당 그러니까 얘기해보면 뭐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민주당 하면은 완전 무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고 자 근데 여기서도 문제는 세대입니다. 세대 50대 60대가 제일 많아. 확증 편향층 50대 29.4% 확증 60대 29.2%. 자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5060 세대가 계속해서 편견을 쌓아오면서 살아온 거예요. 예? 살면서 말이지.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간단하지 않더라. 그리고 진실이라는 게 쉽게 그렇게 가려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 쉽고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이 가짜 뉴스일 때가 있더라. 이런 게 아니라 더 그냥 확증 편향에 더 젖어가지고 50대도 대다수는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또 50대도 양극화된 것 같아요. 50대도 보면 무당층들, 중도층들 혹은 비정당 지지층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별 그거 없어요. 막 어디 쩔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 지지하든 국민의힘 지지하든 여기는 이 제법 두터운 뭐 절대 다수는 당연히 아니지만 두터운 이 콘크리트에 진실들을 파묻어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 또 남탓한다. 아롱다롱 50대 60대가 586 세대라는 거. 586 세대 누가 586인데 50대 60대. 우리 어머니가 60대인데 86 세대가 아니에요. 대학교를 안 다녔는데 뭔 86 세대야. 조국 사태 때도 50대가 제일 먼저 그 부정평가로 기울었어요. 586 세대랑 5, 60대를 왜 동일시하는 거야?
586 세대라고 왜 굳이 그럼 5, 60대라고 안 부르고 왜 586이라고 부를까요? 그거는 서울 지역이라든지 뭐 지방 국립대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대학교를 그때 다녔던 사람들 중에 민주화 세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대들이 이제 도덕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 고정돼 있는 화석화된 역사인식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더 부도덕하게 기울어진 측면이 있는데 대다수의 50대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특히 60대로 가도 그렇고 60대 초반까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확증 편향층들이 보면 지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예.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뉴스를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속는다는 게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우리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거 보세요. 확증 편향층하고 비확증 편향층. 주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주요 매체가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비확증 편향층에서 유튜브는 8.1%였습니다. 근데 유튜브 보세요. 21.8%. 유튜브 훨씬 많이 봐. 확증 편향층이. 예? 유튜브 봐가지고 뭐해? 내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지만 내가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은 일부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유튜브 봐서 뭐하냐? 계속 바보처럼 될 거면 유튜브 와서 뭐합니까? 옛날에 TV 보고 바보 상자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저는 어른들의 음모라고 봅니다. TV 못 보게 만들려고. 근데 자 유튜브가 바보 상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확증 편향층 유튜브 이상으로 인터넷 기사, TV 뉴스들 다 봅니다만 유튜브 쪽이 훨씬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양쪽 간에 차이가 나는 게 유튜브예요. 그 특이한 게 종이 신문을 보는 게 비확증 편향층이 더 많군요. 네. 종이 신문 중에도 이제 종이 신문도 사실 대부분이 괜찮아요. 조국 사태 때 조중동 기사를 보면 이제 그 조국 지지자들이 조중동을 믿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네보다는 조중동을 믿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한때 안티 조중동 운동도 했던 사람이지만 조중동은 기사 잘못 쓰면 깨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뭐 제가 여론조사 갖고 오는데 한겨레랑 MBC 거 갖고 왔다고 뭐라고 했죠. 내가 니보다는 한겨레 MBC를 믿지. 니보다는. 예?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보다 더 못하는 놈들이 뭘 말이 많아요. 그죠? 유튜브가 있으니까 김수민이 욕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하지 말래? 하지 말라고 했냐 내가? 인터넷 댓글도 있으니까 댓글러들이 한풀이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쪽으로 왜 가짜 뉴스를 퍼뜨리냐고. 제일 꼴 보기 싫은 거. 그 댓글 달아가지고 야 저쪽 편에 맨날 가짜 뉴스 퍼뜨린다면서 지가 퍼뜨리는 거 있죠. 같이 퍼뜨린 거야 지금. 확증 편향층하고 같이 퍼뜨린 거 아니에요. 요즘 한겨레는 진짜 못 믿겠던데 한겨레는 대장동 의혹 잘 보도했죠. 근데 조중동은 보도했나? 아 동아일보는 제대로 했구나. 제대로 보도했습니까? 안 하잖아. 자기 편도 아니지. 한겨레가 뭐 민주당 기관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역 없는 보도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홀가분한 데가 이제 한국일보 이런 데 좀 홀가분하죠. 한겨레가 대장동을 잘 보도해요. 졸라 잘 보도했습니다. 예, 대장동을 말한다 책에도 보면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배임 혐의 파헤쳤던 전 사장이 쓴 책인데 한겨레 보도가 다수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겨레 대장동 보도를 잘했습니다. 대장동의 그 화천대유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뭐죠? 성남의 뜰 이 지분이 어떻게 지배구조가 잘못 짜여져 있었는지 등등을 제대로 보도를 했고 대장동한테 돈 받은 게 한겨레 기자였는데 돈 받은 사람이 한국일보하고 중앙일보에도 있었죠.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다 대장동 보도 잘했습니다. 예,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 보도 다 잘했어요. 대장동 보도는. 예. 그 한겨레 보도 안 봤으면은 대장동 문제 잘 모르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상한 게 대안이라고 나오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대장동 대안이라는 게 뭡니까? 민간 개발 아니에요. 그래서 LCT 꼴라려고 공영 개발답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공영 개발 안 하자 이거잖아. 뭘 비교군 이상해요. 한겨레 보도를 안 봤구만. 단독 말머리 달고 한겨레 대장동 검색만 해봐봐라. 그래서 중앙일보랑 한국일보도 돈 받았잖아요. 그죠? 중앙일보랑 한국일보도 돈 받았는데 보도는 다 잘 했다니까? 김만배가 걔들 기자 3명 꼬셔가지고 무슨 보도를 바꾸려고 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러니까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구조적으로.
자, 그러니까 강성지지층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정치인들이나 평론가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지지층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강성지층 자기 자신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위에 막창 들고 야 다 넘겨라 해가지고 우리는 최고다. 예, 근데 실제 강성지층들이 하는 짓은 뭐다? 바로 밑에 저겁니다. 저거 뭐 할 건데? 예, 저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은 위쪽이라고 생각하지만 밑에 보면은 저러고 사는 거예요. 예? 아유, 그게 뭘 무서워?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